너네 집값 안정하겠다고 말만 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하고 스트레스 DSR 연기하고 이런 거 보니까 대출로 집값 부양하는 거 아니야. 네, 브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장관 및 장차관급 인사들이 모인 자리죠.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금감원장 등등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개최된 이유가 뭐였냐? 바로 언론에서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요즘 집값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높으신 분들이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막상 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요즘 집값이 오르는 이유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집값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강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들의 집값이 치솟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문제는 문제인데 정부 차원에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부가 아예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서일까요? 보면서 조금 약간 의구심이 많이 들긴 했는데 일단 오늘 회의 내용 한번 핵심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3기 신도시 포함해 수도권에 2029년까지 23만 6천 호를 분양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린벨트 해제해 2만 호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 세 번째, 도심 재건축 재개발 통한 주택 공급 촉진하겠다. 네 번째, 공공 매입 임대 주택 1만 호 추가 공급하겠다. 그리고 총 이게 13만 호인데 이 중 5만 4천 호는 올해 안에 공급하겠다.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이거 원래 시행 예정이었는데 미뤄졌죠. 근데 9월에는 틀림없이 시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여섯 번째로 8월에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얘기가 더 있었는데 이제 집값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추려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 중에도 진짜로 새로운 건 몇 개 없습니다. 자, 우선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6천 호를 분양한다. 우선 3기 신도시가 현재까지 발표된 예정 물량이 한 20만 6천 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 발굴한 수도권의 기타 공공택지 규모가 한 19만 7천 호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합쳐서 거의 40만 호가 됐는데 이 중에서 23만 6천 호를 2029년까지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이긴 한데 뭐가 새로운 거냐면 공급 시점과 물량 목표를 제시했다. 요거 정도가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2만 호 추가 공급하겠다. 이거는 나왔던 얘기죠. 지난 6월 저출생 대책 때도 2만 호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에 70%인 최대 1만 4천 호를 신혼부부,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에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내용이 사실 아닙니다. 도심 재건축 재개발 공급 촉진, 이건 늘 하는 얘기죠. 중요한 얘기인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공공 매입 임대 주택 1만 호 추가 공급, 요건 새롭습니다. 원래 3월에 대통령 민생 토론회에서 매입 임대 10만 호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2만 호를 더해서 앞으로 2년간 12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1만 호가 더해져서 앞으로 2년 안에 총 13만 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5만 4천 호를 올해 안에 공급하겠다는 거고,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시행, 이건 한번 미룬 거 다시 미루지 않겠다는 거 메시지를 준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새로운 건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 23만 6천 호를 2029년까지 분양하겠다. 그 다음 공공 매입 임대 주택 1만 호를 추가로 확보하고 올해 안으로 5만 4천 호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신규 택지를 8월에 발표하겠다. 요거 3개 정도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현장 기자들의 반응은 정말 별게 없다. 신규 택지라도 나오나 예상을 했는데 오늘은 그런 건 아니었고, 그린벨트 푼다는 얘기도 계속 했던 건데, 그래서 구체적인 지역이라도 나오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반응도 굉장히 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사실 이번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된 이유는 연일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치솟고, 근데 그 원인은 공급 부족 우려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이 쏟아지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봐야죠. 근데 앞서 살펴본 내용들,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좀 상당히 있어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밝힌, 정부가 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해 보여서 한번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인식한다. 뭐 클리셰 같은 발언이죠. 그 다음 박상호 국토부 장관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급 장애 요인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면서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등 주요 공급 지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제 공통적인 인식은 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보인다. 근데 아직 전국이 들썩이는 건 아니라 이제 시장 전체가 과열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느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인식이 적절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호 지역으로 한정해서 보면 실거래가가 3, 4개월 전에 비해서 적게는 뭐 1, 2억, 초고가 지역은 뭐 그 이상 훨씬 올랐습니다. 이제 이곳을 노리는 분들의 지적은 일단 너무 많이 오른다. 그리고 그 원인은 공급 부족 걱정 때문이다. 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서울 일부 지역이 과열인 건 맞지만 정부는 그게 공급 부족 우려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올해와 내년, 예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이 지난 최근 10년간 수준이랑 비슷하다. 어쩌면 이거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3기 신도시 입주가 27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경우 공급 측면에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서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이렇다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세는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 심리 등이 복합작용하여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세 사기로 아파트 선호가 뚜렷해지니까 아파트 전세가가 올랐고 그게 매매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공급 불안 심리 등이 작용했다. 기대감과 심리죠. 근데 둘 다 현실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면 기대감도 불안 심리도 생기기 어렵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선 금리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확고하고 코픽스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리가 과거 과열기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일반 가계의 자금 조달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주담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그리고 은행채 금리를 언급을 합니다. 과거 과열기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월평균 코픽스 금리 과거 과열기인 20년 5월부터 21년 10월 이때는 0.92%였는데 최근에 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무려 3.58%다. 그리고 월평균 은행채 5년물 금리도 이렇다. 자, 과거 과열기에는 1.66%였는데 올해 상반기는 3.8%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급 물량 가지고 서울 입주 물량 적다고 여러분들이 하는데 예년과 비교하면 평균이야 오히려 높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국민들 관심이 높은 서울시 아파트 입주의 경우 2024년은 38,000호, 2025년은 48,000호로 지난 10년 평균인 연간 38,000호를 초과해 100에서 127%가 전망이 된다. 자, 그러면서 더 디테일한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민간 통계랑 비교까지 합니다. 자, 왜냐면 이제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지적이 민간 통계를 보면 정부 통계보다 예상되는 입주 물량이 적다. 정부 집계가 그래서 확실한 거냐 이런 지적들을 했죠.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인허가권자로서 보다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한 입주 예정 물량과 부동산원 아래일사 예측 물량에 대해 착공 여부 등 진행 상황을 전수 비교 검증한 결과 서울시 추산치가 부동산원이나 아래일사보다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의 추산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초 부동산원 아래일사는 올 상반기 서울시 입주 물량이 0.6만 호로 이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5월까지 12,000호 로 집계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원과 아릴리사 추산치에는 입지가 양호한 청년 안심주택,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죠.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물량이 작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건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이 내용으로 영상을 하나 제가 만들까 생각 중이기도 한데요. 국토부와 민간의 집계 방식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아릴리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온 입주 예정일을 바탕으로 집계를 합니다. 근데 국토부는 조금 다른 걸로 아는데 이건 제가 한번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토부가 청년 안심주택 이야기했죠. 요게 이제 포함이 안 됐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아릴릴사엔 이게 집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 안심주택은 어떤 시장인가요? 이제 역세권의 소형 평형 위주로 짓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와는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이 현재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는 데 효과가 있는 입주 물량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정부가 어떤 입장을 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 과열이 있는 건 맞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전세가 상승,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은 매입 임대의 신속한 공급으로 해결하겠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열기가 수도권 전체로 퍼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빠르게 많이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낸 거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공급 부족 우려가 없다는 건 좀 따져봐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서울 전체를 묶어서 입주 물량이 뭐 38,000호, 48,000호 수준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집값이 오르는 데는 강남을 비롯한 핵심지거든요. 여기에 입주 물량이 어떤지를 세부적으로 뜯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여전히 높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은 심리의 영향이 크다. 근데 이 고금리에 이미 적응을 했고, 금리의 절대적인 수치보다도 인하라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가 높다는 게 과연 집값 억제 효과로 유효한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역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수도권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여기에 공급이 잘 될 거라는 메시지가 서울의 핵심지 집값과 직접적으로, 아니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과연 이 국토부의 인식과 대처가 적절한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핵심 지역의 공급을 누르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거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분상제와 재초안인데, 근데 이건 법들을 개정해야 되는 건데 여소야대에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뭐 하겠다고 발표할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발표된 정책의 핵심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오늘 좀 발표에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갭 투자, 그리고 원정 투자가 서울로 늘었다는 거죠. 뭐 인구 소멸 시대에 서울이 답이다라는 생각에 지방에서 몰린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가 막 오르다 보니까 갭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죠. 국토부에서 요거와 관련된 수치를 이제 조목조목 내놓으면서 또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정부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로 갭 투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어떻게 돼 있는 거? 전세 보증금 승계가 있으면 이제 갭 투자를 보는데, 올해 5월까지 전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이 전세 보증금 승계를 하겠다라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써있는 매매의 비중이 37%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엔 평균 38.9%였고 재작년은 무려 57%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은 이보다 훨씬 높았고 올해는 오히려 이보단 적다는 거죠. 그리고 원정 투자 비중도 서울의 경우 20.5%입니다. 올해 평균. 근데 작년이 23%였고 재작년은 29.1%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요즘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너네 집값 안정하겠다고 말만 하고 뒤로는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하고 스트레스 DSR 연기하고 이런 거 보니까 대출로 집값 부양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스트레스 DSR은 미루긴 했지만 9월에 확실히 실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유입된 대출액이 총 신생아 특례 대출로 4조예요. 근데 이 중에 신규 주택 매입을 위해서 실행이 된 거는 2.2조에 불과하다. 근데 이 정도 유입은 많지 않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지금의 소위 핵심지 불장이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퍼져나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역시 구독, 좋아요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요. 이번 발표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